자, 글로벌 스톡 시간이긴 한데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번 주부터 총 8주간 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동향을 분석해 보면서 중국에서 투자의 방향을 좀 찾아볼 겁니다. 투자의 기회도 직접 들어보는 이야기를 좀 가질 테니까요. 앞으로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 인사이트라는 저희가 부제를 좀 정했고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나와주시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계속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중국의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으로 커나가길 기대하면서 투자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유니콘 경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 그래서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저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전쟁 속에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둡고 막 혼란한 지금 그렇죠. 홍콩에서 막 시위도 그러니까요. 심각한데 그렇다고 중국이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중국의 지도부나 네. 중국의 이제 창업의 어떤 리더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관점을 가져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 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5년, 10년 후 미래가 보이고 그런 미래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주가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콘 경제를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막 말이 많습니다. 뭐 네. 인공지능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핵심엔 데이터 플랫폼이 있죠. 예,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뭐 계속 성장해 왔고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다 데이터 연관된 기업들입니다. 과거에는 석유의 시대였으면 네. 그래서 JP 모건, 록펠러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네.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데이터 혁신가들, 유니콘 기업들, 창시자들이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유는 속도의 시대여서 그러죠. 네. 속도의 시대인 이유는 5G 세대 뭐 막 이게 엄청 빨라지잖아요. 반도체도 계속 빨라지고 네. 빨라지니까 또 글로벌 확장이 또 빨라지죠. 네. 그래서 속도와 규모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네.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 제조의 시대에는 막대한 양의 캐펙스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딱 성벽을 세워놓고 진입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찬찬히 현금을 창출하면서 캐시프로를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네네. 뭐 100년 기업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1, 2년 만에 3년 만에 소비자의 스마트폰 안으로 자기가 1위 기업이 되지 않으면 그럼 플랫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유니콘 경제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럼 유니콘 경제가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쿠팡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쿠팡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사실 한국이 네. 상당히 많은 유니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뭐 야놀자, 배달의 민족, 그러네요. 뭐 해서 한 6, 7개? 네. 이제 거의 한 10개 이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쿠팡인 것뿐이죠. 뭐냐면 쿠팡 과거 한 2, 3년 전에도 써 보셨죠?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죠. 네, 다들 물어보면 소비자라서. 쿠팡 배민은 다 쓰는 네네. 거예요.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을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쓰잖아요. 네네. 편하니까 네. 집 앞까지 갖다 주고. 그렇죠. 3년 전 경험하고 지금하고 하면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맞아요. 페이도 갖다 붙고 그리고 쿠팡 이츠라고 해서 네네. 뭐 먹는 거 배달도 해주고 프레시라고 맞아요. 새벽 배송도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써주니까 이 사용자 경험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이 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바일 앱은 사실 네네. 많은 걸 깔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한 개, 두 개, 뭐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많은 걸 쓰지 않습니다. 네. 뭐 SNS는 카카오. 딴 거 쓰면은 사실은 딴 데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저를 못 찾죠. 없어요. 없죠.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네네. 하죠. 그래서 모이는 곳에 더 모이는 현상이 네네. 심각해지죠. 패스트 팔로우가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퍼스트 무버로 치고 나가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선점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계속 이런 외연 확장을 횡 쪽으로 종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거래대금이나 매출이나 매년 2배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글로벌 유니콘 경제의 어떤 방정식에도 맞습니다. 매년 2배 성장해야 돼요. 네네. 2배 이상 성장을 해야지 이 성장의 함수가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버나 위워크나 이런 등등의 이제 세계적인 그 유니콘 기업들도 네네. 성장의 함수로 달려가는. 아직도 손실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제 망할 거냐 막 사람들 이제 의심이 많은데 사실 이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 이런 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긴 한데 실제로 우버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상장 직후에 주가가 또 급락하는 현상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성장성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손실 나니까 이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거든요. 쿠팡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쿠팡 현재 기업 가치 한 10조 정도 되죠. 네네. 이게 손정희 회장 그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투자를 해준 거고 3조 네. 넘게 투자를 네. 했습니다. 근데 뭐 그 글로벌한 어떤 그 지표에서 봐도 네. 보통 요즘에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유니콘들은 PSR이라고 매출액 대비 10배 정도 합니다. 따로 쓰는군요. PER 네. 10배가 아니라 네. PSR 10배, 뭐 그래 거래대금 GMV 멀티플에 뭐 1배, 2배 이렇게 네네. 보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도 쿠팡의 적정 가치 20조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상장해서 왜 주가가 다들 뭐 시원찮냐? 이거는 유니콘 기업들이 사실 상장 전까지 펀드레이징이 너무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그러다가 성장해서 이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이제 2배 성장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네. 이러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그 기간도 사실 상당히 짧죠. 그래서 지금 상장해서 주가에는 모든 미래에 대한 그 네.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버 같은 회사가 추가적인 어떤 밸류를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네. 자율주행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좀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런 유통이나 전자상거래 분야는 빠르게 확산이 더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아마존하고 알리바바죠. 지금 횡적 종족 확장을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 다 인수한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쿠팡이 신세계 이마트, 하이마트를 다 인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가 메일 유업, 남양 유업, 사조 이런 기업들이 하는 그 사업 영역까지 완전 그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어떤 동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니까 본격적으로 중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요? 중국 이제 전 세계로 보면 유니콘 기업 숫자가 한 4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한 150개, 60개 정도 이상이 중국 기업이라서 미국과 중국이 탑 2를 네. 그래서 한 전 세계 비중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지금 G2 시대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데카콘 측면, 즉 100억 불 이상, 네. 그러니까 10조 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띠디 추싱 지금 보이시는 띠디 추싱만 해도 60조 이상 기업 가치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트댄스는 80조 이상 하고 네.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11억 명의 어떤 그 모바일 유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단일 시장으로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거죠. 유니콘 기업이 한 2, 3년 지금 안에. 말씀해 주시는 이 기업들의 자료 화면이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네. 보면서 조금씩 그냥 예.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바이트댄스인데 네. 틱톡 하시나요?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직접은 안 하지만. 15초 이렇게 네. 짤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춤추면서 재밌더라고요. 실없이 막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1시간이 금방 가는데 틱톡이 최근 한 15개월 동안 네. 전 세계 그 iOS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앱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이 바이트댄스 건가요? 바이트댄스가 만든 건데 뭐 일본, 유럽, 인도 할 거 없이 세계 1위 그 네. 다운로드 앱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엄청나게 이게 새로운 방식의 네. 그 15초짜리 영상을 계속 짧게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영상.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춤 추고 배경 그 음악에 맞춰서 네네. 저게 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거를 보여드리고 남성분들은 딱 여는 순간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속 여성분이 열면은 남성분들이 넘어가고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을 창시하신 분이 한 80년대생 네네. 중국의 30대 중반의 남성 창시자분인데 지금 개인 자산이 10몇 조 원이 합니다. 와.
이게 한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위챗이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다 중국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이트댄스의 유저 수가 15억 명입니다. 네네. 중국 사람이 13억 명 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더 많다는 얘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5억 명 이상이 바이트댄스의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페이스북이 23억 명이 쓰는 그 네네. 모바일 앱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가 거의 한 5, 600조 원 합니다. 그러면은 바이트댄스도 향후에 생태계를 넓혀가게 되고 네네. 세계적인 영향을 갖게 된다고 하면 지금 15억 명이니까 20억 명이 넘어가게 되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참 좋은 이야기긴 하고 그리고 20억 명이 된다면 그 대표가 돈을 참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이트댄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단 네네. 뷰를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 생태계, 네네. 유니콘 기업,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근데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콘 생태계를 보면은 중국, 미국 위주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기업들은 사실은 다수가 이제 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위워크도 이제 올해 상장 예정이라고 올해 상장 해요. 예정이죠. 예, 주목해 보시는데, 근데 특성은 뭐냐면 유니콘 기업들은 상장 전에 땡길 돈은 다 땡긴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 다 받고 상장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밸류가 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우버를 있어요. 봤던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윗 스팟은 언제냐면 상장 전에 한 2년 전 때부터 상장 직전까지 그때가 이제 윈도우인데 어떻게 보면 스윗 스팟을 투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비상장 단계로 가야 됩니다. 비상장 중국의 유니콘 기업에 네. 투자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단일 시장으로서 10억 명이 넘는 시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유니콘이 데카콘이 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10조, 20조, 네. 30조 금방 성장을 해버리고 미국은 사실은 인구가 3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네. 사실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크죠. 페이스북 23억 명이지 않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만들어졌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10억 이상의 모바일 유저를 어떻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카콘을 만들어낸 데는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 중국 비상장 유니콘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미국 유니콘들은 이미 많이 밸류가 풀 밸류로 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저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중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은 그러면 뭐 증권사나 PB센터를 통하게 되면 매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요즘 뭐 과거에도 한 작년, 재작년 뭐 계속 우버나 네네. 그리고 중국의 유니콘 큰 기업들, 뭐 디디 추싱이나 그리고 그랩 이런 것들이 사실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네네. PB센터 몇 군데 중심으로 이렇게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개인 자산가분들도 이렇게 그 접근이 가능한 그런 네네. 시대가 됐습니다. 사모에 대한 규제도 좀 풀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이런 시간을 매주 화요일마다 잡을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매주 화요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